수술이요? 한동석 회장님이 오늘 수술 중이라고요? 광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는데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2번 클릭하시면 반전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 부드러운 햇살이 대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마광숙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꼭 쥐었어요. 40 중반이라는 나이, 첫 임신, 모든 게 기적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아기 건강할 거예요. 옆자리에서 한동석이 손을 잡았지만 그의 눈빛에도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몸 어딘가 이상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숫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게 맞는 건지.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독수리 술도가의 화통한 개장이 아니라 그저 불안한 예비 엄마로 앉아있는 자신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불렀어요. 마광숙님, 한동석님. 들어오세요. 의사가 초음파 탐침을 배 위에 올리자 모니터 속에 2개의 작은 생명체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쌍둥이네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로요? 한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고 광숙은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하늘이 1명도 아닌 2명을 선물했다니.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며칠 후 광숙은 정기 산부인과 검진을 마치고 LX 호텔로 남편을 찾아갔어요. 아침 초음파에서 쌍둥이가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장님, 오늘 병원 수술 예약 있으셔서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비서의 무심한 말이 광숙의 귀를 찔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술이요? 무슨 수술이요? 어디서요? 광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비서는 당황한 듯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인데. 순간 광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수술? 도대체 무슨 수술인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릿속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광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움켜쥐고 그대로 비서실을 뛰쳐나갔어요. 하이힐이 바닥을 세차게 울릴 때마다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왜 나 몰래 수술을 왜 혼자? 택시에 올라탔지만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여보, 나만 두고 이런 큰일을 혼자 하러 간 거야? 나 우리 쌍둥이는 어쩌고. 목소리는 울음 섞인 간절함으로 가득했어요. 배 위로 손을 가져가 2 아이를 감싸주며 속삭였어요. 아가들아, 아빠한테 무슨 일 없는 거 맞지? 우리 꼭 괜찮아야 해, 제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광숙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갈까요? 하지만 광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광숙은 머릿속엔 수천 가지 최악의 상황을 그리며 병원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병원 도착. 광숙은 뛰다시피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어요. 숨이 가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동석 씨가 어디 수술하고 계세요? 간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조회하더니 말했어요. 안과에서 수술 중이십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안과? 순간 광숙은 멍해졌어요. 심장이나 큰 장기가 아니라 눈.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눈이면 시력이 나빠진 건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건가?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지?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어요. 광숙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은 저절로 배로 향했어요. 2 손으로 쌍둥이가 자라는 배를 꼭 감싸주며 속삭였어요. 아가들아, 아빠는 괜찮을 거야. 우리 걱정하지 말자. 아빠가 우리 얼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목 안쪽이 꽉 막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대기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30분, 40분, 1시간.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광숙은 수없이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혹시라도 지금 전화를 걸면 수술 도중에 방해가 되나? 아니면 의사가 전해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광숙은 숨을 멈췄어요. 보호 안경을 쓴 한동석이 간호사 부축을 받으며 나왔어요. 평소 깔끔하게 차려입은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술복 차림에 조금은 초췌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담담하게 보이려 애쓰고 있었어요. 광숙 씨? 여기 웬일이에요? 동석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곳까지 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광숙은 더는 참지 못했어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어요. 왜 나 몰래 수술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택시 타고 오는 내내 별의별 생각 다 했다고요. 목소리는 떨렸고 마지막 말은 흐느낌으로 흩어졌어요. 광숙은 한동석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어요. 임신한 몸이라 조심스레 안았지만 그 품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내가 아내잖아요. 내게 말했어야죠. 혼자 이렇게 하다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하니 더 서러워요. 동석은 광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 누구보다 몸과 마음이 예민하잖아요. 괜히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광숙의 눈을 마주보며 진심을 전했어요. 쌍둥이들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왕이면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안 교정술을 받은 거예요. 광숙은 그 말을 듣자 더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안도와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바보 진짜 바보야.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혼자 하냐고요. 나 걱정할까봐?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을 거잖아. 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광숙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고 이제 당신도 아기들도 세상 누구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광숙은 훌쩍이며 웃었어요. 당신 참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울렸다 웃겼다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요. 우리 이제 셋이 아니잖아요. 아니 넷이네. 그녀는 배를 한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다 같이 얘기해요. 우리 가족이니까.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서 있었어요. 한동석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광숙은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것 같았어요. 광숙은 한동석의 손을 꼭 잡은 채 회복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가가 여전히 촉촉했지만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안도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여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얘기해줘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광숙이 그렇게 말하며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미순 동서라는 이름이 떴어요. 광숙은 순간 놀랐어요. 평소라면 문자로 안부를 묻거나 집안일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전화를 걸어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미순 씨, 무슨 일이에요? 형님 지금 어디세요? 미순의 목소리는 숨이 가쁜 듯 떨려 있었어요. 광숙은 순간 긴장했어요. 나 지금 병원이야. 동석 씨 수술 때문에. 그럼 강남 세브란스요? 저도 거기로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뚝. 미수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광숙은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미간을 좁혔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한편 그 시각 미수는 독수리술도가 작은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 옥부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녀는 멍하니 식탁 위 컵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어요. 생리가 한참이나 늦어지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요 며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커피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웠어요. 설마 아니겠지.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몇 년 전 의사에게 불임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그녀는 그 가능성을 아예 지워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몸의 변화가 오히려 무서웠어요. 결국 미수는 식탁 위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어요. 며칠 전 사두고도 참아 쓰지 못했던 거였어요. 아니야 괜히 해봐야 상처만 받겠지.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눈을 질끈 감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광숙과의 통화가 생각났어요. 형님은 지금 병원이시라 했지 나 혼자 이걸 확인하기 너무 무서운데. 미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급히 겉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래, 병원에서 그냥 확인하자. 혼자보다 형님이 옆에 있어주면 나 덜 무서울 거야. 몇십 분 후 광숙이 앉아있는 회복실 문 앞.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어요. 미순 씨, 너 왜 이렇게 급하게 온 거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광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순을 붙잡았어요. 미순은 한동안 숨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 몸이 좀 이상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도 예민해졌고 생리도 한참 늦었어요. 근데 저 알잖아요. 그동안 저는 아예 기대도 안 했는데. 끝내 미순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광숙은 잠시 놀랐다가 바로 미순의 손을 잡았어요. 동서, 잘했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온 게. 자, 우리 산부인과 같이 가보자. 지금 바로 확인하자.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미수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서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동서, 어떻게 됐어? 광숙이 조심스레 다가오자 미수는 눈물이 맺힌 채 중얼거렸어요. 형님, 저 임신이래요. 6주 차래요. 순간 광숙은 그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동서,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야. 하늘이 너한테도 이렇게 선물을 주셨구나. 미수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형님.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광숙은 미순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봤지? 내가 뭘 했어. 기적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동서, 우리 진짜 같이 엄마 되는 거야. 미수는 진료실에서 나와도 여전히 얼떨떨했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광숙이 옆에서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동서, 일단 천수 도련님께 바로 얘기하자. 혼자 담아두면 안 돼.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기쁜 소식이야.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네,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날 저녁 천수는 퇴근 후 술도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미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한참 동안 손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천수가 미순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우리 미순이 오늘 하루 어땠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그 한마디에 미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천수 씨. 낮게 부르는 목소리는 울음 섞인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천수는 놀라서 바로 옆에 앉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술도가에서 누가 힘들게 했어? 말해봐. 미수는 고개를 저으며 두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천수 씨, 나 임신했대요. 6주 차래요.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천수는 눈을 크게 뜨고 미순을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아기 가졌대요. 우리 아기. 미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나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나한텐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이 우리한테도 이런 선물을 주셨어. 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미순을 꼭 끌어안았어요. 미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나 사실 우리 둘이 이렇게 늙어가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어. 근데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미수는 그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천수 씨, 나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나 때문에 아빠 못 돼서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는 우리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천수는 미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미순아, 내 탓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나 너랑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그런데 아기까지 우리한테 와줬네. 이 아이 우리 둘 다 목숨 걸고 지키자. 알겠지?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울었어요.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이 두 사람의 지난 시간까지 모두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독수리 술도가 거실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미순의 임신, 광숙의 쌍둥이, 그리고 옥분의 첫 임신. 기적 같은 새 생명이 이 집안에 동시에 찾아온 거였어요.
오형제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막내 강수는 소리를 질렀어요. 와, 이제 술도가가 아니라 애기 유치원이 되겠는데요? 천수는 그런 강수를 보며 웃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미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순아,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천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에 미순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장난스레 말했어요. 이러다 애들 태어나면 술도가 상호를 독수리 보육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냐? 하지만 그 웃음 속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때 동석이 조용히 광숙을 바라봤어요. 수술 후 새롭게 교정된 시야에 광숙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자 가슴 깊은 곳이 벅차올랐어요. 광숙 씨, 이제 다 보이네. 우리 아기들, 그리고 당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수술을 결심했던 이유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광숙은 그 말을 듣자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천천히 그의 손을 감싸주며 대답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그냥 이름뿐인 가족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인 진짜 가족. 광숙은 배 위에 손을 얹으며 쌍둥이들에게도 속삭였어요. 아가들아, 너희도 들었지?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이야. 각자 가슴 속에 차오른 감사와 감동이 조용히 흘러넘치는 순간이었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집은 지금 진짜 가족이 되고 있었어요. 과연 쌍둥이와 기적처럼 찾아온 아기들은 이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한동석은 이제 모든 진심을 다 털어놓고 광숙과 더 깊은 믿음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을 남겨주세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다음 회차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함께 기대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지금까지 망상드라마 연구소의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뇌피셜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회차에서 더 뜨겁고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